토복령과 궁합이 잘 맞는 약초가 바로 어성초다. 어성초. 자, 어성초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양모밀이라고 해요. 양모밀이라고 하죠. 양모밀. 그래서 특히 항생, 항염, 항바이러스. 그래서 아까 토복령, 어성초, 또 하나 민들레, 그렇죠? 민들레. 그 다음에 국화, 잘 맞죠? 그 다음에 새비름, 이런 것들은 아주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가감에서 썼던 게 소개했죠? 오미, 소독음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특히 어성초는 뭐예요? 폐렴에 염증 제거에 아주 좋죠. 이 어성초가 특히 아까처럼 결핵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옹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 결핵이 되면 피가래를 쏟거나 이럴 때도 가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성초는 뭐예요? 좀 비린내가 나죠,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하기 위해서 어성초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려서 덮으면 비린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맛도 훨씬 더 뭐예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어성초를 말려서 파는 것 6번 덮어서, 그죠? 몇 번 덮어서 써야 되죠. 토복령도 꼭 뭐예요? 쌀뜨물에 담궜다가 몇 번을 다시 덮어서 쓰시면 안전합니다. 꼭 같이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어성초는 성미가 차요. 여기 신이라고만 나왔는데 발산력만 있는 게 아니라 찹니다. 미한 성미가 서늘합니다. 서늘하게 작용하죠. 그리고 특히 폐암에도 좋죠. 그럼 폐암에 좋은 약초가 뭐가 있었죠? 다음에 내과에서 암을 한번 정리를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보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에 좋은 게 이 어성초죠. 노근이 좋죠. 갈대뿌리. 그 다음에 뭐예요? 동과인이죠. 동과인. 우리 박씨 동과인이 폐암에 좋습니다. 저는 어성초와도. 자, 청열해독의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열독을 제거하는데 특히 창양, 이거 있는 거예요. 종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종기가 또 외부로 나는 종기가 피부에 나는 종기가 뭐죠? 여드름이죠. 여드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니까 국화와 포공령 연교. 아까 얘기했죠? 이건 오미소독음. 어성초가 오미소독음에 원래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왜 포함이 되죠? 연교를 뭐예요? 식품으로 못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교 대신에 어성초를 넣어라. 국화. 아셨죠? 꾸준히 드시면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충분히 코로나 같은 그런 열성 전염병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균을 죽이는 것보다도 균을 이렇게 복제하지 않고 다시 확장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새는 뭐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는 무증상 증상이 많죠. 그분들이 물론 양약도 쓰지만 한약으로의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죠. 자, 배농인유예요. 어성초는 배농입니다. 고름을 삭히죠. 피고름을 삭힐 정도로. 정말 폐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마치 폐조기직의 암세포와 같은 거거든요. 낫기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폐옹의 길경, 녹은 여기 나왔네요. 의인, 녹은 의인 율무, 길경 도라지, 특히 흑도라지 가감에 쓰시면 피고름을 삭히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핵에 걸리신 분도 이런 해독약을 같이 드시면서 같이 균을 죽이는 것은 양방이 좀 강하게 빠르게 시키고 회복하고 추스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균들이 자꾸 확장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약선차를 같이 배합해서 쓰시면 어떨까. 이뇨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어성초는. 근데 이뇨작용과 관련된 게 열림 우리 많이 소개했죠. 열림증. 림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게 된다. 소변에 불편함이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림증, 열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방광염이라고 하죠. 요도염, 방광염. 그런데 그때도 역시 국화, 포공령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어성초가 우리 방광염의 열림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뭐였죠? 팔정산이었죠. 팔정산에 넣으시면 돼요. 팔정산은 뭐예요? 비율이 똑같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크게 변증을 하지 않고 염증이 있을 때는 써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팔정산에 들어가는 그런 혹시 대왕 같은 게 들어간다면 그건 식품으로 못 쓰잖아요. 대신 그죠? 어성초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어성초.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고 이 어성초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죠. 그늘진 곳에. 그래서 습이 많은데 물기가 많고 그늘진 곳.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뭐예요? 이게 어성초를 잔방으로 쓰면 몸이
어떻게 돼요? 음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꾸 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배합을 해서 쓰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성초에 들어가는 약선차를 소개하면 우리가 뭐예요? 민들레, 어성초, 아까 청밀의 발개차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드름에도 많이 들어갔었죠. 오미소독음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폐암에도 쓴다. 폐옹뿐만 아니라 폐옹은 폐종기처럼 조직이 썩어서 고름이 생길 때 쓰는 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어성초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사간 많이 안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하는 범부채 뿌리. 이 사간. 중국에서는 이 사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많이 쓰죠. 그죠? 사간. 이것도 청열 해독이면서도 열독 제거의 요액입니다. 요약.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이 사간이. 근데 사간이 어디에 좋냐면, 그렇죠. 인후종통의 요약이죠. 그러니까 사간 이 범부채 뿌리를 어디에다가 응용하겠어요? 여기에 사관이 이게 범부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흑도라지 감길차에 넣을 수 있겠죠. 왜냐? 흑도라지 감길차에 가감할 수 있겠죠. 현상 같은 게 아마 사간은 식품으로 쓸 가망성이 있어요. 현상 같은 건 식품으로 쓰니까 대신 쓸 때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사간, 특히 범부채 뿌리, 인후종통, 특히 청열 해독의 요약이. 왜? 맛이 쓰고요. 성미가 차고 폐 규경을 합니다. 폐 열독을 제거한다. 그래서 인후종통에도 쓰고 또 누런 가래, 열가래라고 하죠.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올 때도 쓰고. 이럴 때는 황금, 길경, 감초, 가감해서 같이 써라. 그렇죠? 열독을 제거하고 가래 삭혀주고 해독을 시켜주는 대체적으로 황금, 길경, 감초, 사간 이렇게 같이 써도 된다.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감기 들어서 가래가 막 나오고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중국에서는 사간 마왕탕, 마왕하고 사간하고 같이 가감된 여기 사간 마왕탕 소개를 했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마왕은 우리가 안 쓰니까 대체적으로 가감해서 쓴다. 특히 사간은 폐열, 열이 그죠? 여기 차니까 폐열 해소에 많이 쓴다. 폐열 해소라는 뭐예요? 폐열 해소는 폐렴으로 인한 기침, 그죠? 가래죠. 폐렴에 쓰는 약초 중에 하나가 폐렴을 예방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상백피, 그죠? 마두령은 잘 안 써요. 마두령은 잘 안 쓰고 길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다 써놓으시면 상백피, 지골피 꼭 하셔야죠. 여기 상백피와 짝이 잘 맞는 게 뭐예요? 지골피죠. 지골피와 같이 쓰시면 되고 폐열 해수니까 상백피, 지골피, 감초, 황금, 또 사간 이들은 폐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기침을 완화시켜주는데도 좋다. 하지만 폐열 예수는 그렇게 흔히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최건희 선생님이 들으셨는데 아마 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일단 들리시고 또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통화를 하겠습니다. 자, 폐열 해수에 많이 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히 따뜻한 약인 세신이나 바나와 더불어 같이 쓰시면 한담에도 쓴다. 근데 이제 사과는 뭐라고 그랬죠? 열담의 요약이에요. 열증의 요약이에요. 왜? 성미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예의적으로 가감하지만 사실은 열담의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폐열 해수, 그죠? 그 다음에 거담이인 인후종통의 요약이다. 사간, 범부채 뿌리인데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다. 우리가 목 아플 때는 뭐다? 흑도라지 감길차에 가감해서 쓴다. 범부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후종통에 아까 얘기했어요. 열담의 요약으로 쓰는 게 가장 맞다. 예의적으로 이렇게 마왕이나 바나 생강하고 같이 써서 한담도 치료하는데 이건 예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담에 치료했을 때는 무슨 처방이 있었어요? 삼자 양진탕. 그래서 삼자 양진탕을 뭐에 가감했어요? 소자 도담 감기탕이라는 게 있었죠. 소자 도담 감기탕. 그렇죠? 우리 백선차 할 때 우리 소개를 했었어요. 다음에 또 기침 가래 뭐 이런 거 나올 때 소자 도담 감기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자 양진탕은 뭐예요? 우리 소자, 소엽에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무씨, 겨자씨 이거 사용했지 않습니까? 다 어디에 써요? 한담에 쓴단 말이에요. 한담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담의 요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까 소개했듯이 뭐예요? 몇 가지를 했냐면 우황에 대해서 했었죠? 우황, 우리 담즙이 쌓여서 담석이 된 거를 우리가 언제 쓴다? 바로 우황청심환에 많이 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우리가 얘기했죠. 추측, 근육 경련, 그 다음에 해독하는 데 쓴다. 그리고 통증을 없애주는 데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물론 웅담을 쓸 수도 있죠. 웅담 말고 뭐 돼지담도 쓰는데 이 담즙이 어디에 좋아요? 쓸개가 어디에 좋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좋아요. 떨어지거나 다쳤을 때, 멍들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저녁에 더 아프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꼭 이 쓸개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때 뭐에 유행했어요? 부부싸움에서 서로 다치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이 쓸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황이 뭐예요? 무슨 작용을 하죠? 풍을 막아내는 작용을 하죠. 왜? 딱딱하잖아요. 양명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양명은 방파제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딱딱한 방풍. 여러분 방풍 아시죠? 해방풍. 얼마나 딱딱합니까? 해방풍. 그게 뭐예요? 양명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어떤 역할? 방파제. 일단 바람은 막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황은 풍을 막아내요. 방파제예요. 그래서 담즙을 많이 안 쓰고 담석을 많이 썼던 거죠. 왜?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이게 작동을 해서 검은 걸로 변했는데 토복령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 중금속, 수은 중독,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 요새 많은 게 뭐예요? 통풍,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가감해서 해독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이 투석 환자들한테도 가감해서 쓸 수 있다. 약하게 써야 되겠죠, 대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소개했고요. 특히 류마티즘성 관절염에도 쓸 수 있다. 근데 그때 언제 쓴다? 금은화. 여러분 금은화 아시죠? 금은화, 줄기. 예. 그 다음에 또 류마티즘 관절염에는 뭘 쓰죠? 폐장근을 쓰죠. 폐장근. 페장초의 뿌리. 폐장근을 쓴단 말이에요. 류마티즘 관절염에. 예.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백선피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쓰면 안 된다. 그죠? 백선피를 단방으로 썼다가 뭐예요? 간 조직이 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술을 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단방으로 쓰지 말고 이 백선피도 6번을 덮어야 되겠죠. 우리 봉선 뿌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관절 중에서도 이렇게 관절이 뭐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형태가 변하는 거. 그죠? 이럴 때도 바로 토복령을 가감하고 인동등, 금화 덩불, 폐장근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복령 끝나고 마지막에 어성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름을 삭혀주고 항바이러스의 요약이 바로 어성초다.